매일 3,000원짜리 국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78살 박만수 할아버지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에게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기는 당신 같은 분이 오실 때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세운 건물은 무너지고 진실로 지은 땅만이 남게 될 거야. 3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있습니다. 툭툭, 툭툭. 낡은 구두 밑창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죠. 박만수, 78살. 구부정한 어깨에 바랜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오늘도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골목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해요. 벽돌담 사이로 삐죽 나온 풀들, 여기저기 금이 간 아스팔트, 그리고 오래된 간판들이 을씨년스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비치는 골목길은 고요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하지만 만수에게는 이 모든 게 익숙한 풍경이에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마주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집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출근 준비하는 젊은 직장인들, 아이들 도시락 싸는 주부들, 일찍 문 여는 가게 사장들. 모두 바쁜 하루를 시작하려는 모습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만수의 걸음걸이는 유독 여유로워 보입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일정한 리듬의 발걸음이죠. 어서 오세요, 만수 아저씨. 골목 끝 작은 국밥집 사장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은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표정이에요. 이 시간이면 만수가 올 시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만수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구석진 자리에 앉죠. 항상 같은 자리, 창문 옆 2인용 테이블의 안쪽 자리입니다. 국밥집 안은 이미 몇몇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어요. 뜨끈한 국물 냄새와 함께 아침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만수만큼은 조용히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고 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모습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드릴까요? 사장이 물으면 만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3,000원짜리로요.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해요. 흔히 노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마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침착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앞에 놓입니다. 순대국밥도 아니고 갈비탕도 아닌 그냥 멸치 우린 맑은 국에 밥 한 공기가 말아진 소박한 한 끼입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 소박한 음식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올려 국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을 떠먹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여유롭게 먹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바쁘게 후루룩 먹고 나가는 것과는 대조적이에요. 만수는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천천히 정중하게 식사를 이어갑니다. 저 할아버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거 드시네. 젊은 직장인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돈이 없나 봐. 항상 제일 싼 거만 시키시잖아. 그들의 시선은 만수의 낡은 옷차림과 해진 구두에 머물러 있어요. 카디건은 여러 번 세탁해서 색이 바랬고 바지도 무릎 부분이 살짝 해져 있습니다. 구두는 더욱 심각해요. 가죽이 거의 벗겨져서 원래 색깔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가난한 노인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3,000원짜리 국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독거노인 말이에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은근히 만수를 흘끔거리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리듬에 맞춰 조용히 식사를 이어가죠. 식사를 마친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는 국밥집 앞 작은 벤치에 앉아 낡은 가방에서 작은 신발 닦개를 꺼냅니다. 작은 솔과 낡은 천, 그리고 거의 다 떨어져가는 구두약 한 통이에요. 모든 도구들이 만수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입니다. 낡은 구두를 벗어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합니다. 이 구두가 날 살려줬지. 평생을 같이 했으니. 만수는 중얼거리며 구두 한 켤레를 정성스럽게 닦아요. 가죽은 이미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보이고 밑창도 여러 차례 갈아 끼운 티가 납니다. 하지만 만수의 손길은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애정이 가득해요. 솔로 먼지를 털어내고 천으로 가죽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구두약을 발라 윤을 내는 모든 과정이 마치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저 할아버지도 참 그렇게 낡은 구두를 왜 그리 아끼시는지 모르겠네.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새 구두 하나 사면 될 텐데 말이야. 저걸 닦는다고 새 구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만수는 그런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아요. 구두를 다시 신고 끈을 매만지는 손길에는 묘한 애착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이 구두와 함께한 세월이 얼마나 길고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애정이죠. 오후가 되면 만수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봅니다. 누군가 버린 신문이지만 구겨진 곳까지 펴서 꼼꼼히 읽어요. 사회면, 정치면을 훑어본 다음 경제면을 유난히 오래 들여다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업계 소식이나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볼 때면 눈빛이 특별히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또 여기 계세요? 어린 목소리가 들립니다. 동네 꼬마가 만수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죠.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만수를 바라봅니다. 응, 그래. 오늘 학교는 어땠니? 만수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져요. 저녁이 되면 만수는 다시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툭툭, 툭툭. 똑같은 발걸음 소리지만 이상하게도 리듬감이 있어요. 마치 오랜 세월 연습한 댄서의 발걸음처럼 말이죠. 일정한 박자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작은 원룸 앞에서 만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요. 방 안은 소박합니다. 낡은 책상 하나, 싱글 침대 하나, 작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전부예요. 하지만 정리정돈은 완벽합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요. 이런 깔끔함에서는 만수의 과거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큰 사진 하나가 시선을 끕니다. 1970년대로 보이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만수가 건설 현장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어요. 모두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었지만 표정만큼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서 있는 젊은 만수의 눈빛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요. 야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만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또다시 구두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혼잣말 같은 중얼거림이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져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 무언가 깊은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젊은 만수의 눈빛과 지금의 만수 사이에는 세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며칠 후 만수는 평소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어요.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모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3,000원짜리 국밥 대신 라면으로 때운 날들,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 다닌 날들의 결실이죠. 오늘은 손녀 지민이의 25번째 생일이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만수는 낡은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가장 나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비록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수선한 흔적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깔끔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카디건의 주름을 정성스럽게 펴기도 했죠.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하는 만수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할 만한 걸 사줘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낡은 옷차림이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다른 승객들과는 다른 목적지를 향한다는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어요. 강남의 대형 백화점 앞에 도착한 만수는 잠시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조명과 반짝이는 상품들, 그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남성들, 모두가 만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어요. 잠깐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던 만수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죠. 내 손녀를 위한 일이야. 당당히 들어가자.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백화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차림새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리고 천장의 샹들리에에는 무수한 조명이 반짝거려요. 만수는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듯 어색해했지만 손녀를 위한 마음 하나로 걸음을 계속 옮겼습니다. 로비에는 각종 명품 브랜드의 매장들이 즐비했어요. 루이비통, 구찌, 샤넬 같은 이름들이 화려한 간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수에게는 생소한 브랜드들이었지만 분명 비싸고 좋은 것들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은연중에 자신에게 향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실례합니다. 가방 매장이 어디에 있나요? 만수가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은 만수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3층입니다만.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친절함이 묻어났죠. 마치 만수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에도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명품 쇼핑백을 든 여성들과 정장 차림의 남성들 사이에서 만수는 유독 튀어 보였습니다. 낡은 구두, 발행 카디건, 낡은 바지. 모든 것이 이곳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3층 명품 가방 매장에 도착한 만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진열된 가방들은 하나같이 반짝거리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정교한 스티칭, 고급스러운 가죽, 반짝이는 금속 장식들. 모든 것이 예술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들이었거든요. 저기 혹시 좀 더 저렴한 가방은 없을까요? 만수가 매장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직원은 만수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여기는 명품 매장인데요. 저렴한 건 지하 2층 일반 매장에 가보세요.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녀 생일 선물로 예쁜 가방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만큼 돈이 있는데. 봉투에서 돈을 꺼내 보이려던 순간 직원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들을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긴 그런 분이 오실 때가 아닙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밖에 무료 급식소나 가보시죠. 거기가 어르신께 맞는 곳일 거예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만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들과 동정 어린 눈빛들이 만수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급식소라니요? 저는 그냥 손녀 선물을. 만수가 당황스러워하며 말하려던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었어요. 취업 면접을 마치고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할아버지를 발견한 거죠. 정장 차림의 지민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지민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신뢰를 끼쳤나 봐요. 지민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직원은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차림으로 오시는지. 주변 손님들은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할아버지도 있네. 참 민망하겠다. 요즘 노인분들이 너무 주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만수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사랑하는 손녀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민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괜한 욕심을 부렸구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나가요. 지민이 만수의 팔을 부축하며 매장을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마지막까지 비아냥거렸어요. 다음부터는 자기 분수에 맞는 곳으로 가세요. 여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매장을 나서면서도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만수의 귀를 따갑게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도 백화점에 오네. 정말 민폐다. 보기 민망하네 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무도 직접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들이 만수에게는 더욱 아팠어요. 백화점을 나온 만수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녀를 위해 정성스럽게 모은 돈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옆에 앉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물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너무 초라하지? 만수가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만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특히 손녀 앞에서 당한 굴욕은 더욱 뼈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 백화점에서 당한 굴욕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특히 손녀 지민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어요. 방 안의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싱글 침대, 작은 책상, 헌 냉장고, 백화점의 화려함과 비교하니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만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작은 공간이 마치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감옥이었을지도 모르죠. 스스로 만든 자괴감의 감옥 말이에요. 내가 평생 뭐하며 살았던 거지. 만수는 벽에 기대어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78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도 자존심만큼은 지켜왔는데 오늘 그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백화점 직원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오실 때가 아닙니다. 무료 급식소나 가보세요. 그 말들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로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970년대 젊은 시절 만수가 건설 현장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죠. 사진 속 만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무엇보다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만수 외에도 여러 명의 동료들이 있었어요. 모두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수는 정중앙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웃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만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달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꿈은 컸었죠. 작은 건설업체에서 막노동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끈기로 인정받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현장을 지켰어요. 그런 노력이 인정받아 조금씩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 동료 몇 명과 함께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어요. 대한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사무실도 없었어요. 작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만수와 동료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언젠가는 큰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들만 맡았습니다. 주택 수리, 작은 상가 건축, 담장 공사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고객들의 신뢰를 하나씩 쌓아갔죠. 약속한 공사 기간은 반드시 지켰고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 회사의 평판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개로 들어오는 일들이 많아졌고 프로젝트의 규모도 점점 커졌어요. 5년이 지나자 직원이 20명까지 늘었고 10년이 지나자 50명이 넘는 중견 건설업체가 되었습니다. 만수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프로젝트가 바로 지금의 그 백화점 부지 개발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던 강남 일대의 대형 상업시설을 짓는 일이었어요. 만수는 그 프로젝트에 회사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개인 재산까지 담보로 잡혔죠.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성공하면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만수는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동업자였던 김철수 사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죠.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였지만 점점 갈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건물 완공 후 부지 소유권 문제였어요. 원래 계약서에는 건물을 짓고 30년간 임대로 운영한 후 다시 만수에게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부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자 욕심을 냈어요. 강남 개발로 인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계약서를 바꾸자고 했고 만수가 거부하자 온갖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돈의 힘을 이용했어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렸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만수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어요. 가짜 영수증, 조작된 계약서, 허위 증언자들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순진했던 만수는 그런 음모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건실하게 사업해온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나 하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회사로 들이닥쳤고 만수는 사기와 배임,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모든 증거는 만수에게 불리했어요. 김 사장이 미리 준비한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했고 조작된 서류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만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변호사마저 돈을 받고 제대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감옥에서 나온 만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회사는 김 사장이 차지했고 집도 팔렸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가족들마저 만수를 멀리했어요.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세상에 나온 만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하지만 단 하나 김 사장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백화점 부지에 대한 진짜 계약서였습니다. 만수는 김 사장을 완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본능적인 생각에 따로 보관해둔 원본 계약서가 있었거든요. 그 계약서에는 분명히 30년 후 부지 소유권이 만수에게 돌아온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계약서를 작은 금고에 넣어 은행에 보관했어요. 언젠가는 이 계약서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희망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미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노인의 말을 말이에요. 그렇게 만수는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명을 쓰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죠. 건설일은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알아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청소부, 경비원, 식당 설거지 같은 일들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 동네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만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당당했던 모습과 지금의 초라한 모습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오늘 백화점에서 당한 굴욕이 그 간극을 더욱 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 계약서가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30년이라는 기간이 곧 끝난다는 것을, 김 사장의 아들이 지금 그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임대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구나. 만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굴욕이 오히려 그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손녀 앞에서 당한 모욕을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없었고요.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은행 금고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그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 다음 날 아침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거지 노인이 쫓겨났다더라. 국밥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미용실, 슈퍼마켓, 동네 곳곳으로 번져나갔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갔습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며 커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말이야, 명품 매장에서 큰 소리 치다가 경비원한테 끌려나갔다더라. 미용실 사장이 손님들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 왜 그러셨을까? 다른 손님이 혀를 끌끌 차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이 너무 주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슈퍼마켓에서도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그분 매일 국밥집에서 3,000원짜리만 드시더니 그런 곳에 가서 명품백을 사려고 했다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마치 재미있는 가십거리를 만난 것처럼 떠들어댔어요. 만수가 평소 다니던 국밥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만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그 할아버지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보기에는 점잖아 보이시는데.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만수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매일 먹던 그 맛있는 국밥이 오늘은 왜 이렇게 써 보이는지 모르겠더군요. 국밥집 사장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만수를 오랫동안 봐온 터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만수 아저씨, 오늘도 똑같이 드릴까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소문은 점점 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만수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그 할아버지 말이야, 사실 예전에 사기친 적이 있다더라. 어머, 정말? 그래서 지금도 숨어 사는 거래.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는구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마치 진실인 양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추측과 상상을 사실처럼 이야기했어요. 공원에서도 노인분들이 모여 앉아 만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백화점이 어디라고 그런 차림으로 가서 소동을 피우나. 자식들이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나 봐. 평소 만수와 인사를 나누던 분들까지도 이제는 피하는 기색이었어요. 가장 큰 타격은 손녀 지민에게 왔습니다. 지민이 다니는 취업준비 학원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백화점에서 지민과 만수를 봤다는 겁니다. 저 여자의 할아버지가 백화점에서 망신당했다더라. 가난한 집 애들은 그런 곳 가면 안 되는데. 부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학원에 나와? 친구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민은 학원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귀를 따갑게 했어요. 저 애가 그 할아버지 손녀래. 정말 민망하겠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평소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슬그머니 피했거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민의 결혼 준비였습니다. 지민은 몇 달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 준호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어요. 준호의 집안은 제법 괜찮은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사교 모임도 자주 참석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준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지민을 좋게 봐왔어요.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문이 퍼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지민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민아,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지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준호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준호 어머니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민아, 내 할아버지가 백화점에서 무슨 일을 벌이셨다는데? 지민은 당황했어요. 그게 그냥 작은 오해였어요. 하지만 준호 어머니는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라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우리 사교 모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 우리 집안은 체면이 중요해. 결혼식에 그런 할아버지가 오신다면. 준호 어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키워주시고 지금도 너무 아껴주세요. 하지만 준호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민아,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란다. 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창피당할 수는 없어. 차가운 말들이 지민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결혼식에는 할아버지를 모시지 말거나 아니면 준호 어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그 순간 지민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라는 뜻이었어요. 지민은 울음을 참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만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만수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고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도 어딘가 어두웠어요. 무엇보다 지민이 웃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 때문에 무슨 일 있었지?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소중한 손녀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민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 손녀의 어두운 표정, 그리고 준호 집안의 차가운 반응.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더 이상 숨어만 살 수는 없어. 만수는 치욕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젠 보여줄 때가 왔다. 만수는 숨겨둔 문서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30년 동안 은행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그 소중한 계약서를 가지고 말이에요. 이창수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계약서가 진짜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서 현재 백화점 소유주를 확인했어요. 김대호 회장이군요. 김철수의 아들입니다. 화면에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개의 유통업체를 소유한 대기업 회장입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철수의 아들이라니. 자신을 배신한 그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더 큰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라면 내년이면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이창수 변호사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김대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 수완이 뛰어났어요. 정치인들과의 인맥도 탄탄했고 언론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어떤 법적 분쟁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팀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창수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대호는 이미 여러 차례 토지 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어요. 교묘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로 시간을 끌어서 포기하게 만들죠.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만수와 이창수 변호사는 김대호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화려한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로비부터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은 궁전 같았어요. 천장까지 닿는 대형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대호 회장은 만수를 보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이게 누구야? 박만수 아저씨 아니신가?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아직도 그 종이 쪼가리를 붙들고 사십니까? 정말 끈질기시네요. 김대호는 만수가 가져온 계약서를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이창수 변호사가 정중하게 나섰지만 김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세요? 30년 전 계약서로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김대호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게임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할아버지는 사기꾼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김대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감옥까지 다녀온 분이 무슨 계약서 운운하시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만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그건 당신 아버지가 조작한 일이었어. 만수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김철수가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보낸 거야.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에게 거짓말하게 했어. 하지만 김대호는 웃기만 했어요.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창수 변호사도 어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상대방의 태도를 보니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그래도 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30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부지 소유권은 박만수 씨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호는 서류함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파일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부지 개발 허가서, 건축 승인서, 세금 납부 증명서, 시설 투자 내역서. 30년 동안 제가 이 부지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대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수백억 원입니다. 건물 건축비, 시설 개보수비, 각종 세금 관리비, 모든 걸 제가 부담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땅 주인이라고 나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김대호의 논리는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만수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뭔지 아세요? 김대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지 재개발 승인서입니다. 시에서 이미 승인했어요. 이 부지는 곧 재개발될 예정이고 저는 새로운 복합상가를 지을 계획입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죠. 만수와 이창수 변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무엇보다 김대호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가져온 계약서가 진짜인지도 의문이네요. 30년 전 문서라면서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보관 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창수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지만 김대호는 계속했습니다. 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이런 계약서는 없었어요. 혹시 위조한 건 아닌가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옛날 문서 위조하는 것도
가능하다던데. 김대호의 말에 만수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위조라니. 이건 진짜야. 내가 직접 서명한 거라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김대호는 자신의 법무팀 변호사들을 불러들였어요. 모두 명문대 출신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우리 법무팀에서 검토해보니 이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법무팀장이 차분하게 나섰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인감 도장이 당시 사용하던 것과 미묘하게 다릅니다. 둘째, 용지의 재질이 30년 전 것이 아닙니다. 셋째, 잉크의 성분 분석 결과도 의심스럽고요. 넷째, 보관 상태가 너무 양호해서 진위가 의심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반박이 이어졌어요. 이창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증거마저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라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김대호와 그의 변호사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박만수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김대호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노인네가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큰 기업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만 포기하시고 조용히 사세요. 모멸감이 만수를 짓눌렀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온 이창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준비가 너무 철저해요. 게다가 과거 전과 기록까지 있으시니 법정에서 불리할 겁니다. 만수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순간이었어요. 승산이 없다면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지민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내 결혼도 망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지민아, 내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만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김대호와 그의 무리들에게 굴복할 수도 없었고 손녀의 미래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손녀 지민은 할아버지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할아버지가 잠든 후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인터넷 검색창에 박만수, 대한건설, 김철수 같은 키워드를 입력해 봤어요. 하지만 나오는 자료는 대부분 할아버지에게 불리한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수십억 원 횡령 사건 전말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지민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 옛날 신문 기사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1983년에 발행된 한 경제 전문지에서 대한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중소건설업체의 모범, 대한건설의 성장 스토리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업가였는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박만수 대표는 약속한 공사 기간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며 품질에 대한 타협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지민은 이 기사를 프린트해서 보관했습니다. 더 조사하다가 지민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1985년 건축 전문지에 실린 백화점 건축 관련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에는
대한건설과 김철수 부동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강남 대형 상업시설 프로젝트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30년 장기 임대계약으로 진행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주장이 맞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였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지민은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가며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할아버지에게 찾아낸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만수는 오래된 기사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이랬었지. 잠시나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시청과 구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건축허가 관련 서류들을 열람해보고 싶었거든요. 공무원들은 처음에 귀찮아했지만 지민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자료를 내주었습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지민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시청 건축가에 보관된 1984년 건축 허가서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허가서에는 분명히 임대기간 30년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토지 대장이었습니다. 지민이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확인한 토지 대장에는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여전히 박만수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김대호나 김철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임차일란에 김철수의 이름이 적혀 있을 뿐이었어요. 지민은 흥분해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증거를 찾았어요. 토지 대장 사본을 들고 와서 보여주었어요. 만수는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구나. 하지만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김대호가 그렇게 자신있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뭔가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였습니다. 지민은 더 깊이 조사해 봤어요. 그러던 중 시의회 회의록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전 시의회에서 강남 9구역 재개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법안에 따르면 오래된 상업시설이 있는 부지는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은 현재 시가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지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대호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설령 할아버지가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져도 특별법을 이용해서 강제 수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고 할아버지에게는 푼돈만 던져주려는 계획이었어요. 더 조사해 보니 김대호가 그 특별법 제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대호가 후원하는 시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더군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지민은 분노에 떨었어요. 그날 저녁 지민은 할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김대호가 우리를 속이려고 했어요. 설령 땅이 할아버지 것이라는 게 밝혀져도 특별법으로 강제 수용하려는 계획이었어요.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식이. 만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이 음흉하구나.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지민이 찾아낸 증거들 덕분에 승산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지민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토지대장에 할아버지 이름이 그대로 있고 건축 허가서에도 임대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이 중요한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뭐지? 만수가 물었어요. 국세청 납세 기록이에요.
김철수와 김대호가 30년 동안 낸 세금 내역인데 모두 임차료로 신고되어 있어요. 소유주가 아니라 임차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지민의 설명에 만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제서야 만수는 깨달았어요. 김대호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온 이유는 애초에 법적 다툼을 피하고 특별법으로 해결하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찾아낸 증거들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민아, 정말 고맙다. 만수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혼자서는 절대 찾아낼 수 없었을 거야. 지민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진짜 싸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김대호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숨어 살 필요도 없고 굽신거릴 이유도 없었어요. 지민은 할아버지의 편안한 잠든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김대호 같은 나쁜 사람들이 승리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지민은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앞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검은 리무진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쇼핑을 위해 나온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유명한 사람이라도 오나?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오전 10시 정각 첫 번째 리무진에서 만수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구두도 새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어요.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그 할아버지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며칠 전 백화점에서 쫓겨났던 그 할아버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만수는 백화점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 번째 리무진에서는 이창수 변호사와 함께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세 번째 리무진에서는 언론사 기자들이 나왔습니다. 지민이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었어요. 오늘 큰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카메라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백화점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때 김대호 회장이 급하게 내려왔어요. 보안팀과 자신의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대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수가 김대호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김대호 회장, 오늘 모든 걸 끝내러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김대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또 무슨 헛소리를 하시려는 건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하지만 이창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김대호 회장.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였어요.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김대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시청에서 발급받은 건축 허가서 원본입니다. 이창수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여기에 명확히 임대기간 3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대호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공식 문서였거든요. 둘째, 구청에서 확인한 토지 대장입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이 부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박만수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회장, 당신은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일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대호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계약서 위조 의혹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하지만 이창수 변호사는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셋째, 국세청 납세 기록입니다. 김철수 씨와 김대호 회장이 30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모두 임차료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김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임차인임을 인정하는 기록이었거든요. 이건 회계사가 실수한 거야. 하지만 30년 동안 계속된 실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만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대호, 이제 그만 인정해라. 내 아버지가 나를 속였고 너도 그 뒤를 이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0년 동안 내 땅에서 장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 김대호가 발끈했습니다. 증거가 뭐 어쨌다고. 나는 이 건물에 수백억을 투자했어. 당신은 뭘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하지만 만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임대료를 내고 장사한 거지. 내 땅을 공짜로 쓴 게 아니거든. 이때 지민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김대호 회장,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통과된 재개발 특별법 말이에요. 이 법안 제정에 회장님이 로비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김대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도시 발전을 위한 일인데. 하지만 지민은 계속했습니다. 이 법으로 할아버지 땅을 강제 수용하려던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백화점 직원들, 쇼핑 고객들,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모두 이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곧 인터넷에 퍼질 게 분명했습니다. 김대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는지 알아? 하지만 만수는 웃었어요. 김대호,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진실은 돈보다 강해. 그리고 만수가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릴 수는 없거든. 실제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창수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김대호 회장, 법적으로 계약 기간이 내년에 만료됩니다. 더 이상 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어요. 평화롭게 해결하실 건가요?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실 건가요? 김대호는 잠시 고민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기자들의 카메라,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흘러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었잖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만수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거짓으로 세운 건물은 무너지고 진실로 지은 땅만 남게 될 거야. 이 말이 백화점 안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먼저 박수를 치자 순식간에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김대호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죠. 하지만 이미 승부는 끝난 상태였어요. 모든 증거가 만수에게 유리했고 여론도 만수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대호는 변호사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백화점에서 만수에게로 쏠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한 노인으로 취급받던 그가 이제는 진짜 승리자로 서 있었어요. 지민이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할아버지. 만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찾은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 앞에서 당당한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요. 지민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백화점이 있던 자리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백화점 건물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청년 창업몰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새로 지은 건물 앞에서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법정 다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지민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김대호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했거든요. 물론 만수도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어요. 김대호가 그동안 투자한 비용의 일부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작은 노인의 큰 승리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만수에게 붙었던 사기꾼이라는 오명도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과거 그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의 말을 전해왔어요. 새로 지은 청년 창업몰은 만수의 특별한 철학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1층에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매장들이 있었습니다. 카페, 수제 디저트 가게,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샵, 독립 서점, 비건 레스토랑 등 개성 넘치는 가게들로 가득했어요. 모든 매장의 임대료는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만수가 건물 설계를 의뢰할 때 건축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기회를 잡아서 성공할 수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기회조차 얻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청년 창업몰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였습니다. 건물 로비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꿈의 벽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적어서 붙여놓는 게시판이었습니다. 언젠가 내 카페를 열고 싶어요. 수제 초콜릿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같은 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층에는 지민이 운영하는 추억의 찻집이 있었어요. 지민은 취업 준비를 그만두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찻집 인테리어는 1970년대 느낌으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활기차게 일하던 모습들이 따뜻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민이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찻집은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벌써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좋아해 주셨거든요. 준호와의 결혼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처음에는 준호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만수의 진실이 밝혀지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후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민이 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준호 어머니가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결혼식은 청년 창업몰 옥상 정원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신 할아버지가 만든 공간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지민의 요청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창업몰 상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결혼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만수는 지민에게 결혼 선물로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바로 새 구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신었던 구두처럼 지민이도 인생을 꿋꿋하게 걸어가렴. 하얀 구두를 신은 지민은 할아버지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옥상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년 창업몰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공간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만수는 매일 건물을 돌아다니며
젊은 사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특히 만수가 신경 쓰는 건 실패한 젊은이들이었어요.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지. 실패한 창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조언해 주기도 했어요. 3층에는 창업교육센터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만수가 젊은 창업자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공간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성공한 사업가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열었고 창업 상담도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청년 창업몰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낡은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지민이 선물해준 새 구두였죠. 그런데도 만수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았어요. 할아버지, 왜 새 구두까지 그렇게 닦으세요? 지나가던 청년 창업자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구두를 닦는 건 마음을 닦는 거야. 새 구두든 헌 구두든 소중히 다뤄야 하거든. 그때 한 꼬마가 만수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사업하고 싶어요. 만수는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꿈을 포기하지 말거라.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꼬마는 웃으며 뛰어갔어요. 저녁 무렵 만수는 창업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멀리 보이는 강남의 빌딩들, 한강을 따라 흘러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민이 옆에 와서 섰어요.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이 땅을 팔았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나는 젊었을 때 꿈이 컸어. 큰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싶었지. 만수가 옛날을 회상하며 말했어요. 비록 그때는 실패했지만 지금 이렇게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잖아. 창업몰 아래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그리고 창업몰에서 나오는 젊은 사업자들. 모두가 각자의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만수가 달아빠진 구두를 닦으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제야 내 구두가 쉴 자리를 찾았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카메라는 구두에서 시작해서 리무진, 그리고 새로 들어선 청년몰로 천천히 비춘다. 청년 창업몰의 간판이 석양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만수와 지민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실, 그리고 새로운 희망. 작은 노인의 큰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